여러분, 절대 이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돌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847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건강 챙긴다고 견과류 한 줌씩 드시나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견과류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4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해치는 견과류를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6살, 45년간 노년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성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견과류 3가지입니다. 둘째,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입니다. 셋째,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원칙 5가지입니다. 넷째, 실제 회복 사례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신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쓴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약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름망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10만 개가 망가집니다. 60대에는 20만 개가 망가집니다.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거의 4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히 37.8%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나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소변색이 맑은 편인가요? 아니면 탁한 편인가요? 붓기가 있거나 소변이 탁하시다면 이미 신장 필터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한 겁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의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 수치는 분당 90ml 이상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60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약해진 신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냥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점 이상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7점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부족하면 다시 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신장은 집안의 수도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거나 부족해집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습니다.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이 생기면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누워도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약해진 신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독성이 쌓입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구역질이 납니다.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피부가 가렵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름망이 망가지면 칼륨이 쌓이고 수분 조절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신장 기능 저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특정 성분이 많은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신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당황하실 겁니다.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셀레늄의 왕이라 불리며 비싼 돈을 주고 건강을 위해 사드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년내과 의사인 제 관점에서 브라질 너트는 노년의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복병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농무부 USDA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브라질 너트 단 한 알에 셀레늄이 68에서 91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5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한 알만 먹어도 이미 넘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신장 필터가 튼튼하니까 남는 건 걸러서 내보내요. 하지만 여과 능력이 58% 아래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은요. 이 미네랄 폭탄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배설되지 못한 셀레늄은 신장 여과의 핵심인 세뇨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녹슨 철가루가 정수기 필터 안쪽을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망에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뚫리는 거죠. 셀레늄이 과다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마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이상한 금속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톱에 하얀 줄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손발이 저리고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신장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님, 올해 73이십니다.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고 손주 2명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항암 효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브라질 너트를 매일 아침 5-6알씩 드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드셨어요. 3개월 뒤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손톱에 흰 줄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입에서 자꾸 쇠맛이 났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니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2.3배였습니다.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은 2.4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1.2 이하인데 말입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3기로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정성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너트는 인성분도 100g당 725mg이나 됩니다. 아몬드보다 1.5배 높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 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혈액 속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뼈가 녹아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신장은 망가지고 뼈는 종이장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까지 얻게 됩니다. 2중 3중으로 당하시는 겁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는 낫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결국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이미 평소 드시는 마늘과 파, 양파를 통해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대한영양학회 2022년 조사 결과 한국 노인의 평균 셀레늄 섭취량은 이미 권장량의 93%입니다. 여기에 브라질 너트까지 더하는 것은요, 마치 이미 꽉 찬 정수기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견과류 브라질 너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셀레늄이 한 알에 하루치가 넘고 인도 많아서 신장과 뼈를 함께 공격합니다. 지금 찬장에 브라질 너트가 있으시면 오늘 영상 끝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아몬드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소하고 맛있으니까요. 간식으로 딱이잖아요. 하지만 신장 수치가 불안하거나 소변색이 탁해진 분들에게 아몬드는 고소한 간식이 아닙니다. 신장 조직을 찢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비수와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 우리말로 수산이라는 성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g당 469mg입니다. 호두의 거의 2.3배예요. 이 수산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서로 달라붙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산 칼슘 결석입니다. 젊을 때는 소변량이 충분하고 신장에 밀어내는 압력이 강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년은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몸속 수분이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장의 여과력도 이미 지쳐 있고요. 씻겨 내려가지 못한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내부의 미세한 통로, 세뇨관 곳곳에 박혀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비유하자면요. 아주 정밀하고 부드러운 정수기, 필터 사이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집어넣고 강제로 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 조각이 필터망을 찢어버리듯 아몬드 속 수산은 여러분의 신장 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결국 신장 조직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다시는 원래의 말랑말랑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전직 군인 출신이시고 무릎 수술 후에도 꿋꿋하게 재활하신 강한 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남들처럼 과자나 빵도 안 먹고 아침마다 꼬박꼬박 아몬드 한 줌씩 챙겨 먹었는데 왜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투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건강을 위한 정성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검사를 해보니 양쪽 신장에 결석이 5개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1.2cm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1까지 올라가 있었고 단백뇨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몬드 30알 정도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 정성이 신장에 유리 조각을 매일 집어넣은 결과가 된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혈류 압력이 높아져 너덜너덜해진 신장 혈관에 아몬드의 수산 성분까지 가해지면요. 그것은 신부전이라는 벼랑 끝으로 등을 떠미는 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장 결석 환자의 28%가 아몬드를 포함한 고수산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견과류 아몬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이 469mg으로 결석을 만들고 신장을 찢어버립니다. 지금 간식으로 아몬드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사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어르신이 간식이나 반찬으로 매일같이 즐겨 드시죠. 삶은 땅콩, 볶은 땅콩, 땅콩 버터.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친숙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땅콩 어떻게 드세요? 볶아서 드시나요? 삶아서 드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땅콩의 진실은 그리 고소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땅콩의 숨은 곰팡이,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땅콩은 다른 견과류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알뜰한 마음에 조금 오래된 땅콩도 아깝다며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요,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볶거나 삶아도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녀석입니다. 열에 강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유통 중인 땅콩 제품의 약 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10개 중 1개 가까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간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걸러내야 하는 곳은 신장입니다.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의 신장에 이 강력한 곰팡이 독소가 들어오면요. 신장 사구체 세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땅콩의 가공 방식에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땅콩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에 절여지거나 설탕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압을 강제로 높입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어 혈관이 딱딱해진 노년의 신장에 고혈압이라는 거센 파도가 들이닥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맥없이 터져나갑니다. 시판 볶음 땅콩 100g에는 나트륨이 400에서 6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을 먹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어르신이 나는 평소에 싱겁게 먹는다고 자부하시면서도 정작 짭짤한 볶음 땅콩을 한 주먹씩 드시며 본인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계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올해 68이십니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고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위가 안 좋아서 기름진 음식을 못 드시니까 대신 볶음 땅콩을 간식으로 매일 드셨습니다. 한 봉지씩 하루에 150g 정도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1년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8까지 올라갔습니다. 단백뇨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성 신장병이 시작된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볶음 땅콩의 나트륨이 혈압을 더 높이고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땅콩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최악의 견과류 땅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와 나트륨이 신장과 간을 함께 공격합니다. 특히 가공된 땅콩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려야 할 견과류 3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질 너트. 셀레늄 폭탄이고 인도 많습니다. 둘째, 아몬드. 수산이 많아서 결석을 만듭니다. 셋째, 땅콩. 곰팡이 독소와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는데요.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투수는 피칸입니다. 아마 피칸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녀석이지요. 파이에 많이 들어가는 견과류입니다. 제가 노년의 신장 환자들에게 피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의학적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조사에 따르면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100g당 ORAC 수치가 17,940입니다. 아몬드의 거의 4.2배예요. ORAC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능력입니다. 우리 콩팥이 왜 나빠질까요? 혈액 속 노폐물이 신장세포를 공격해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덧나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불을 지릅니다. 작은 불씨를 큰 화재로 만드는 방화범 역할을 하는 거죠. 피칸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E 성분은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미세한 불꽃들을 마치 강력한 소방수처럼 하나하나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칸의 영양 성분 구성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 환자들은 칼륨과 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드렸지요. 피칸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과 인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100g당 칼륨이 410mg, 인이 277mg입니다. 아몬드의 각각 57%, 58% 수준이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노년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신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손상된 신장 조직이 스스로를 수선할 수 있는 에너지는 듬뿍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필터망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특수 보수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주부시고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4단계까지 떨어져 늘 얼굴이 퉁퉁 붓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아몬드와 브라질 너트를 당장 끊게 하고 하루에 피칸 5알씩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견과류가 다 비슷비슷하지 뭐가 다르겠어 하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저조차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지표가 2.8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크레아티닌도 2.6에서 2.3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닌다고 좋아하셨어요. 콩팥에 가해지던 과부하가 줄어드니 몸 전체에 맑은 피가 돌기 시작한 거죠. 피칸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5알에서 7알이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후 1시간 뒤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기름기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을 깐 생피칸이나 무염 구운 피칸을 선택하십시오. 설탕 코팅이나 소금 간이 된 피칸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좋은 피칸이 아니라 신장에 나쁜 가공식품이 됩니다. 피칸을 드실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잘 방출되고 흡수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견과류 피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고 칼륨과 인은 적어서 신장에 안전합니다. 하루 5알에서 7알 아침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원 투수는 호두입니다. 많은 분이 호두를 뇌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 처방전에서 호두는 신장 혈관 수호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호두가 신장에 그토록 좋을까요? 그 답은 신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사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타래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사구체라고 부르지요.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은 곧 이 미세 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터져서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견과류 중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9, 80mg입니다. 피칸의 거의 9.5배예요. 견과류 중 단연 1위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 혈관 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의 탄력을 기적처럼 회복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낡은 고무 호스처럼 딱딱해지는데 호두의 영양분이 이 호스를 다시 말랑말랑하고 튼튼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꽉 막히고 녹슨 배수관에 특수 연화제를 투입해 물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님, 올해 74살이십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혈압 조절이 안 되어 신장 사구체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신장이 새는 수도꼭지처럼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호두 4알을 약이라 생각하고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싱겁게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의 검사 결과에서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호두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신장 혈관이 튼튼해지니 새어나가던 단백질을 다시 붙잡을 힘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두를 드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호두 겉면의 얇은 속껍질, 약간 떫은 맛이 난다고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두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87% 이상이 바로 그 얇은 속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속껍질을 벗기는 것은 호두의 핵심 약효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호두는 산패가 아주 빠릅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호두는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산화 독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반드시 껍질째 있는 호두를 그때그때 까서 드시거나 냉동 보관된 신선한 호두를 선택하십시오.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4알에서 6알이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이 늘 수 있고 수산 성분도 있어서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껍질째 보관된 호두를 사서 그때그때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깐 호두를 사셨다면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십시오. 자, 2번째 기적의 견과류 호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속껍질은 반드시 같이 드시고 하루 4알에서 6알이 적당합니다. 3번째 구원투수는 아마씨입니다. 제가 노년내과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마지막에 처방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작은 씨앗입니다. 아마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어로는 플렉시드라고 합니다. 빵이나 시리얼에 뿌려 먹는 갈색이나 황금색의 작은 씨앗이에요. 왜 아마씨가 신장의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까요? 우리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대변과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져 변비가 생기기 쉽고 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다시 혈액으로 스며들어 고스란히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안 그래도 낡아서 힘겨운 신장 필터에 쓰레기가 2배, 3배로 쌓이는 셈이죠. 아마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장의 구원 투수가 됩니다. 캐나다 플렉스 카운슬 연구에 따르면 아마씨에는 다른 식물의 수백 배에 달하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엄청난 양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100g당 27.3g입니다. 식이섬유의 왕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자석처럼 꽉 붙잡아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비유하자면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혼자서 감당하던 오물을 아마씨라는 청소부가 장에서 미리 가로채 밖으로 버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살겠다 싶을 정도로 일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다는 임상 연구가 여러 편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씨를 드실 때는 제가 드리는 3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아마씨는 반드시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생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어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 처리가 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둘째, 반드시 가루로 내어 드십시오. 아마씨의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통째로 드시면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절구에 살짝 깬거나 믹서기에 갈거나 아예 가루 제품을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2컵입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장 속에서 굳어버려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실 때만 아마씨는 여러분의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가 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님, 올해 72이십니다.
퇴직은행원 출신이시고 고혈압을 10년째 앓고 계신 분이에요. 만성 변비가 있어서 배변을 위해 항상 힘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혈압이 확 올라서 위험했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탈수가 되고 안 먹으면 변비가 심해지고 악순환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아마씨 가루를 매일 아침 한 큰술씩 미지근한 물 2컵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7에서 1.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장에서 독소를 먼저 빼주니까 신장의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 할머니는 이제야 숙변이 다 빠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아마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큰술, 약 15g이 적당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전에 미지근한 물 2컵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오전 중에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나물 반찬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우유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의 효과가 줄어드니 피하십시오. 자, 3번째 기적의 견과류. 아마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독소를 먼저 빼주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드시 볶아서, 갈아서 물과 함께 드시고 하루 한 큰술이 적당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살리는 견과류 3가지입니다. 첫째, 피칸. 항산화 최고이고 칼륨과 인이 적습니다. 둘째, 호두.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탄력을 높입니다. 셋째, 아마씨.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해서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이것 하나 잘못하면 모든 게 소용없어집니다.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픈 거 참 괴로운 일이지요. 그럴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쟁여둔 진통제를 별 생각 없이 입에 털어 넣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타들어가는 신장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진통제가 이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가뭄이 들어 메마른 논바닥에 유일하게 물을 대주던 수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문이 닫히면 신장세포들은 순식간에 피가 부족해 굶어 죽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신손상 환자의 약 23%가 소염 진통제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창원에 사시는 황성호님, 올해 68이십니다. 회사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2주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량이 확 줄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이 4.5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급성 신손상이었습니다. 원래 크레아티닌이 1.8 정도로 약간 높긴 했지만 투석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통제가 약해진 신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겁니다. 다행히 진통제를 끊고 수액 치료를 하면서 2주 뒤에 크레아티닌이 2.3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 때문에 먹은 약이 신장을 망칠 줄은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참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신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몸이 아플 때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사에게 제 신장 수치가 이런데 이 약 먹어도 괜찮습니까?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진통제 대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